안녕하십니까. 중국 공산당과 문재인 두 번째. 미친 선관위. 중국 공산당 만세. 문재인 정권 들여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 선관위가 중국 공산당 독재자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짓을 하고 했거든요. 중앙선관위가 중국 공산당의 선전 매체 역할을 해왔음. 이게 스콧 인간과 자유 이야기라는 유튜브 썸네일입니다. 이 스콧이라는 이분의 유튜브가 참 유익해요. 참 유익한데, 그 다음에 상당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은 이거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가 올린 동영상 중에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라는 주제하에 시크릿이라는 제목을 달고 5명의 인물을 소개를 한대. 한 사람이 2회씩. 한 회가 한 40분 정도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80분 정도씩. 만든 동영상인데 1, 2회는 왕후닝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인 절대 권력 체제로서 이 시대의 강력한 지도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1인 절대 권력 체제가 저게 뭡니까? 독재 체제 아닙니까? 황제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강력한 지도자 하면 돼. 저건 부당한 권력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름은 왕후닝이라고 달아나지만은 시진핑의 책사가 왕후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까지 포함해서 시진핑 왕후닝 찬양하는. 그래가지고 왕후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의 책사, 살아있는 제갈량 왕후닝, 살아있는 제갈량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요, 중국 공산당의 탑 브레인 같으면은 그건 지독한 독재자거든요. 이 사람을 살아있는 제갈량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찬양하는, 극도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인민을 압살하는 것이든 악마의 제국을 만드는 것이든 성공만 하면 다다. 그건가? 그래서 살아있는 제갈량 정치 무대 전면에 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띄우려고 발광을 하냐 하면요, 아직까지는 왕후닝은 신비로운 존재다. 서태지 띄우는 것 같고. 그래서 베일에 쌓여 있는 왕후닝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개하겠다. 아니, 중국 공산 독재의 어떤 이 설계자를 이런 식으로 신비화하고 띄워도 되는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나라 선거 있어요? 중국에 선거 없잖아. 보통 선거 없잖아. 아니, 선거도 없는 나라를 왜 중국을, 선관위에서 중국을 띄워? 공산 독재의, 선거 자체가 아예 무의미한 공산 독재의 나라를 왜 띄워? 삼, 사회는 등소평을 얘기하는데 중국을 찬양할 게 그렇게 없는지 인구수 14억 명 세계 1위를 짜는 것은 중국이래요. 이거마저도 찬양해. 놀랍죠? 이게 객관적 접근이 아니잖아. 이거는 아예 중국을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거잖아. 그죠? 대한민국 선관위가. 그래서 등소평을 막 정말 세계적 인물로 띄웁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 부자인 나라로 만든 지도자. 이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천안문을 탱크로 밀어버렸잖아. 네? 경제성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압살한 인물이에요. 개방을 하지만 자유화는 절대로 자유와 민주화는 절대로 안 하는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개방은 수출하고 뭐 외부 뭡니까 기술 받아들이려고 하면 개방 안 하면 안 되겠죠. 앙겔라 이제 중국인만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얘들이 의도가 뭐야 이게? 단박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앙겔라 메르켈을 또 이제 살짝 끼워줘요. 독일 총리. 그 다음에 7, 8회에서는 폼페오, 미국의 국무장관 또 살짝 끼워줘요. 그렇지만 5기 중에 서인은 누구를 해요? 중국 사람. 그래서 9회, 10회는 준례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일하면서 화면 캡처 기술을 배웠어요. 안 사람이 좀 가르쳐 줬어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그런 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세요. 중국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을 만든 킹메이커 준례이래요. 이게 뭐냐 하면요, 건국의 아버지 이런 거는 그 건국한 국가가 굉장히 긍정적일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중국 공산당 국가 좋은 국가야. 훌륭해. 이런 뜻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민주주의적 시각, 자유의 시각, 이런 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수호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치 아니에요, 그거. 그죠? 근데 그런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는 준례가 미남 총리니 어쩌니 온갖 찬양을 다 하다가 마지막은 거의 마지막 가가지고는 중국인의 가슴 깊이 남은 불멸의 총리 준례래요. 불멸의 이라는 것은 이순신도 그죠? 불멸의 하는 건 누구예요? 소설 쓰고 나서부터 불멸의 이순신 그래요. 에?
그냥 주울레는 아부꾼이에요. 모택동이한테 안 죽은 건요, 이 사람 아부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왕후닝 1회에 딱 들어가 봤더니, 내 동영상을 여기 며칠 전에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고 어제 내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없어요. 얘들이 지웠는지 어쩐지, 내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이게요, 2018년 9월 21일 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거 선거, 지방선거는 개표 부정을 안 했거든요. 개표 부정도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해서요? 이제 경찰 동원해가지고 했잖아. 울산에서,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뒷조사하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권력을 이용한 선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연계돼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신호탄이 아닌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9월달부터 이 짓 하거든요. 이때부터 사이버 부정선거를 기획했는 거 아니냐 싶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시크릿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사와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친 리더들의 숨은 이야기를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봅니다.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 참, 무슨 만화 같아, 만화. 첫 번째 편에서는 중국의 현대판 왕후닝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왕후닝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라거든요. 이 총 주제가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라는 게 놀랍죠. 독재의 설계자잖아. 그죠?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드러나죠. 민주주의의 포장을 해가지고, 그죠? 실제로는 공산 독재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댓글이 88개가 달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직 희망이 있어요, 한국이. 근데 욕만 해가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 안 하면은 방구석에서 아무리 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앉아가 디스토피아 맞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냐, 파시오 독재 국가를 찬양하는 방송을 하다니, 아무리 날뛰어도 미중 패권 전쟁으로 중국 몸은 깨질 것이다. 나도 이 말에 동의해요. 지금요, 내가 이제 사이버 한국 전쟁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걸 내가 이제 요걸 좀 하고 또 그것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전쟁, 사이버 한국 전쟁은요, 미중 전쟁의 초입부예요, 초입부. 결국은 미중 전쟁으로 가요. 그리고 그 미중 전쟁은 언제까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중국이 깨지는 전쟁이에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차차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하고 다르거든.
이게 중국 선관이요, 대한민국 선관이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거였군. 이 말에도 동의해요. 목록 봐봐라. 죄다 중국 일문을 하면 저거들 또 찔리니까 중간에 메르켈, 폼페이오 넣어놨네. 딱 들어줘, 그죠? 졸라 속보이네. 중앙선관위는 중국을 좋아해. 대놓고 중국 찬양 방송하는 주체가 중앙선관위. 놀랍다. 국민 세금 가지고 이런 쓰레기 공산당 첩반은 영상이나 만들고 있었네. 왕후닝 등소핑 소름 돋네. 민주주의랑 가장 정반대되는 중국인 지도자를 영상으로 만들어. 천안문 사태 모름 탱크로 깔아버렸잖아. 중앙선관위 미쳐도 곱게 미쳐라. 선거에 중공이 개입된 걸 니들이 증명하네. 충격적인 영상이다. Follow the party. 이때부터 사실은 저게 시작됐다. 카테고리가 민주주의와 리더십인데 민주주의 탄압하는 중국 왕후닝을 올렸나요? 여기 지금 왕후닝에 대한 거니까. 선관위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 맞나요? 그 선관위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도 보면요. 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 한국인은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중국 간첩들은 사형이 답입니다. 이런 댓글들 보면 좀 그래도 기운이 나요. 그리고 요거 재밌는 얘기인데요. 구리 선관위에서 민경욱이 노트북 전원 켜니까 나 죽어요, 나 죽어요 하면 계속 막 극하는 겁니다. 막 땡깡을 부리고 그래요. 말하자면은 이 비밀을 폭로하는데, 폭로가 비밀이 들키는데 자기가 어떤 역할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 죽는다 이 얘기야. 이렇게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딱 거기거든요. 누구한테 죽는단 말입니까? 문재인입니까? 대법원장입니까? 중공입니까? 누구 같아요? 지켜봅시다. 존나게 웃기네. 여기 선관위 중국 채널이 돼버렸네. 중국몽 크흐. 죄다 공산주의자들인가? 죄다 북이나 중으로 가십시오. 문재인 아웃.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보통 비밀 직접 평등한 선거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도 대한민국에서는 공산당 선정기관이 대단히 참 놀랍다. 근데요, 이게 흔히 조혜주가 나서고 난 다음에 그 상임위원 되고 난 다음에 이래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조혜주는 2019년 1월이에요. 그 2018년 9월부터 이미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혜주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문재인 정권의 문제다. 조혜도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9월부터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라는 주제하에 중국 공산당 독재 찬양 동영상을 올린 까닭이 뭘까? 이게 참 궁금하죠? 도저히 연관이 이해가 안 되잖아. 딱 두 가지 내가
저것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관권선거를,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치렀는데, 이제는 그거는 2번, 3번 이용해 먹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중국 합작으로 사이버 부정선거를 치르기로 방향 전환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하나 있고. 그러면 왜 하필 이때냐? 2018년 9월이냐? 노회찬이가 2018년 7월 23일 날 피살됩니다. 그걸 청와대가 뭐로 만들었죠? 자살로 위장했죠. 그렇죠? 그럼 누가 노회찬을 죽였을까? 감이 잡혀요. 중국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회찬 문제도 처리했고 하니까 완전히 중국의 목이 딱 메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요, 문재인 정권이 주도적으로 한 거냐, 중국이 주도적으로 한 거냐. 나는 중국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했다고 봐요. 한국 속국화의 어떤 전략 속에서. 그게 중국몽이죠. 중국몽의 일부죠. 그래서 중국 독재자를요, 사실은 총망라해놨어요. 보세요. 왕후닝을, 주례를 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같이 보냈어요? 모택동이. 그죠? 주례 모택동 하면 짝이거든. 세트거든, 세트. 그 다음에 또 하느냐, 등소평. 그 다음에는 지금의 시진핑을 딱 띄우는데 적절한 인물이 누구다? 왕후닝이다. 중국 공산당의 3대, 말하자면 독재자를 있잖아요. 그죠? 동영상을 탁 띄운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We are ready.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이 뜻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Follow the Party 작전이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 신호가 아닌가 추리를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